안녕하세요.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. 오늘은 집착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설명에 앞서서 먼저 당부드릴 점은 뭐냐면요. 제가 몇 가지 그 예시의 카드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실전에서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무조건 집착으로 해석하면 되는구나.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. 이렇게 받아들이는 목적이 아니고요. 집착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카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그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. 뭐 정확히 몇 장인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총 78장의 카드들 중에서 뭐 배열법에 따라서 함께 놓은 카드나 뭐 고민 상황에 따라서 집착의 그 역할로서 등장할 수 있는 카드는 수없이 많습니다.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카드들 중에서도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과 그 속성 안에서 집착의 의미가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왜 그럼 하필 집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, 흔히 집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뭐 굉장히 9시 뉴스에 나올 것만 같은 뭐 집착하는 연인에 의한 뭐 무슨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막 으시시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마음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타로를 상담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뭐 사소한 거에도 집착을 하게 되고 마음을 매여 있게 되고 많은 그 고민 주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집착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집착이라는 건 어떤 마음을 의미할까요?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불안한 상태일 수도 있고, 뭐 집착이라는 마음과 뭐 미련이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뭐 같은 거 아닌가요?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미련이라는 감정은 사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머리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 어떤 그 감정을 좀 대변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럼 집착은 무엇이냐? 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게 좀 더 큰 것 같고, 또는 내 것이 아니거나 혹은 뭐 내 것이 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막 가지려 한다거나 또는 놓을 수 없다거나 매여 있다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, 악마 카드가 실전에서 집착의 역할로서 등장하면요. 제가 악마 카드를 기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목에 매여 있는 쇠사슬의 역할이 그 고민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속박되어 있느냐, 무엇을 놓을 수 없느냐, 내가 스스로 풀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이제 악마 카드가 집착의 역할로서 등장할 때에는 상당수 좀 집착할 수밖에 없는 놓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. 극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외모의 어떤 포인트일 수 있고요. 예전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남친구랑 매번 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알아요. 서로 안 맞는다, 헤어져야 되는 걸 아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 남자분의 그 외모 중에 어떤 포인트가 이 여성분의 그 어떤 이상형 계속 자극하는 그런 포인트였어요. 뭐 키였을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.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 어떤 그 특정한 이유나 그 사람을 놓을 수 없는 날 구속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날 집착하게 만드는 카드로서
등장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설명드리면 반드시 꼭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 등장하는구나, 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, 반대로 뭐 이유는 없지만 그만큼 내가 놓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강한 매력이 있는 상대다. 물론 이렇게 해석될 때는 긍정적인 의미겠죠.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카드는 컵 5번 카드인데요. 컵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 상황에서 상대방, 그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본인이 놓을 수 없는, 계속 그거를 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 포인트로서 그 포인트에 집착하고 있다, 이런 의미의 역할로서 등장할 때 이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그 집착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니까 뭐 극단적인 예시들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. 뭐 소개팅에 나갔는데 뭐 외모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 마음에 들고 뭐 대화도 잘 통하는데, 이상하게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막 그 특유의 쩝쩝거리면서 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그것만 보이고 자꾸 그게 자꾸 신경 쓰여서 이 사람의 다른 매력 포인트를 볼 수가 없을 때, 내가 어떤 실망하거나 마음이 안 들거나 나의 어떤 그 감정 포인트가 무너진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 때, 그런 감정 포인트에 집착하고 있다, 이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완즈 10번인데요. 완즈라는 거는 타로 카드에서 열정과 의지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, 어떤 뭔가 행동력, 실천하는, 그래서 뭐 사람의 일, 노동을 의미하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만약에 그 집착이라는 역할로서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이 관계가 예를 들어서 엄청 힘들고 금방이라도 놓아버리고 싶은데, 어떻게든 힘겹지만 이 짐 같은 관계를 막 이어나가려고 할 때, 그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할 때, 이런 카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부정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상대방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애써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을 때, 그럴 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일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카드로서 이제 등장할 때에는요, 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랬다기보다는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막 등장한다, 뭐 굉장히 그 힘든 시기, 그 기간을 의미할 때, 그 시점을 의미할 때, 힘든 시점, 힘든 시기, 그 시기를 의미할 때 등장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. 뭐 근데 이런 카드로서 끌고 나가는 거는 금방이라도 이제 너무 힘들면 놓아버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뭐 힘든 시기, 그래서 영원히 막 뭐 상대방을 놓을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놓을 수 없는 그 시기를 의미할 때 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카드는 펜타클 4번인데요. 펜타클 4번은 집착의 의미로서 그 역할로 등장할 때에는 집착한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간관계다, 그러면 지금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거죠. 이를테면 집착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그 소유욕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뭐 이런 감정을 느낄 때에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뭐 잘못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, 어떤 살아오는 성장 환경에서의 어떤 나의 그 낮은 자존감이라든지, 아니면 뭐 굉장히 부정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뭐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라든지, 뭐 이렇게 원인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.
그래서 굉장히 뭐 잃고 싶지 않은 마음, 이 지금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, 뭐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4번도 숫자 4도 그 유지와 안정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, 거기에 펜타클,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막 유지하고 변화가 느린,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일 수도 있는데, 그게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이 상황에 또는 이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의미로서, 그런 의미에 좀 더 가까운 집착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 카드는 소드 3번인데요. 소드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소드 3번을 제가 기초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는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탕수육 셋 중에서 셋 다 고를 수 없을 때 막 힘들어하는 카드다,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,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그런 비유를 들어드린 거고요. 만약에 이 카드가 실전 상황에서 집착의 역할로서 등장한다 그러면, 이거는 조금은 일반적인 그 집착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상대방을 놓을 수 없는 거,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든 가지고 싶고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, 또는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물건이나 그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 내 생각들이 과도한 욕심이 되어서 스스로 나의 마음을 찌를 때,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실전 상황에서 뭐 집착이라는 어떤 그 생각이나 심경보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 원인으로 인해서 그 결과론적인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써 등장하는 그 결과론적인 카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혹자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 뭐 집착을 의미하든 뭐 욕심을 의미하든 뭐 기쁨을 의미하든 간에 그냥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, 뭐하러 뭐 그렇게 똑같은 감정을 막 세세하게 또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느냐, 너무 막 굉장히 피곤한 거 아니냐, 이렇게 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우리가 타로를 취미로 가진다 하더라도 주변의 친구라든지 뭐 가족들을 상대로 그냥 그 재미삼아 이렇게 봐줄 때에는 사실 뭐 그냥 겉핥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. 그러나 굉장히 그 진지한 고민을 가진 고민자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그 고민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 있겠지만,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그 답답한 마음과 그 힘든 그 상태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크거든요. 그럴 경우에 그냥 뭐 집착이다, 뭐 힘들다, 뭐 아프다, 이렇게 그냥 해석하기보다는 뭐 똑같은 아픈 마음일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아픈가, 뭐 어떤 거에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욕심을 내는 상황인가,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읽어주면 상대방에게는 그 결과가 맞든 틀리든지 간에 그 한순간의 상담만으로 굉장히 큰 힐링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같은 의미를 할지라도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서 어떤 역할로서의 그 의미냐, 어떤 차이가 있느냐, 이런 그 구체적인 부분을 구분할 줄 아시면 조금 더 수준 높은 리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마지막 카드는 소드 5번인데요. 소드 5번이 집착의 역할로서 등장할 때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집착의 의미보다는 다소 의미가 약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타로 공부 목적상 이런 카드가 이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또 이렇게도 리딩이 가능하겠구나, 이런 그 생각의 폭을 넓혀드리는 차원에서 가져왔으니까요.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소드 5번에서 보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칼을 내려두고 떠나잖아요. 그래서 뭐 흔히 이게 뭐 그 패배자의 카드다,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,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이
내 앞에 칼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. 그럼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난 상황이에요.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,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, 그래 네가 이겼어, 네 생각이 옳아 하고서 친구들이 떠나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는 말싸움에서 이겼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? 굉장히 무의미한 거 아닐까요? 그래서 굉장히 뭐 무의미하고,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고, 굉장히 그냥 의미가 없는 거에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그 무의미한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.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상황에서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추가적으로 바보 카드를 설명드릴 건데요. 바보 카드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집착을 의미하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되게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, 제가 왜 굳이 바보 카드를 예시로 가지고 와서 또 집착이라는 그 감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, 이렇게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어떤 카드는 집착을 의미한다, 어떤 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 초반에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되고 많은 거를 내가 공부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, 그거는 그냥 암기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타로 카드 78장은 모든 상황에서,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이런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, 어디에 위치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바보 카드가 어떻게 해서 집착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냐면,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뭐 철없는 아버지가 있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볼 거예요. 이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이긴 한데, 이 아버지가 자꾸 막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합니다. 그런데 그 가족들이 막 만류를 하는 상황이에요. 그 위험한 거를 왜 하느냐, 뭐 충분한 공부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, 저번에도 이러는데 왜 도박처럼 그거를 무리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느냐, 모두가 만류하는 상황인데, 그 나를 걱정해주는, 또 우리를 걱정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나 가족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그 상황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, 난 그것만 있으면 된다, 막 그게 내 인생이 중요하다,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인들 신경 안 쓰고 막 무책임하게 돌진하는 경우도 굉장히 불필요한 거에 대한 어떤 집착일 수 있거든요. 물론 뭐 굳이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면 주식은 더 나쁜 거냐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, 어디까지나 그냥 이제 실전 상담에서 나왔던 케이스인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바보 카드가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. 꽃, 내가 이제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곧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꽃 한 송이가 뭐가 중요해요.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옆에서 개 한 마리도, 친구가 이제 갠데 가지 말라고 짖고 있는데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막 나아가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,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에 굉장히 이제 꽂혀서 집착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카드의 역할로서도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까지 집착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심층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말씀은 이제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는 하는데, 어떻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